그런데 앞차랑 좀 가깝죠? 안전거리가 저 차 갑자기 멈추면 어떡하죠? 앞차가 이 사고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갑자기 멈췄어요. 처음에 경찰관한테는 오른쪽으로 진출도로 놓쳐서 제가 급제동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험사직으로 오니까 뭐가 갑자기 뛰어들었대요. 뛰어드는 게 뭐가 뛰어들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진출로로 놓친 건가요? 오른쪽에 진출로 있었어요? 네. 처음에 현재 경찰이 왔을 때는 진출로 놓쳐서 급제동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보험사직으로 오니까 뭐가 날라왔대요. 날라오긴 뭐가 날라와. 날파리? 예, 날파리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앞차가 더 잘못이냐? 뒤차가 더 잘못이냐? 1번 앞차가 더 잘못이다. 2번 뒤차가 더 잘못이다. 뒤차가 안전거리 지키지 못했지만 그런 앞차가 진출로 놓쳐서 급제동을 했어요. 누가 더 잘못했나요? 우여곡절 끝에 투표가 완료됐습니다.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얘기 94%. 저렇게 앞차가 급제동하면 부드럽게 멈춘 것도 아니고 팽 멈추고 저거 어떻게 피해요? 저건 앞차가 뒤차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보복 운전할 때도 저렇게 멈추기 쉽지 않아요. 뒤차가 더 잘못이라는 얘기가 6%. 저는 앞차가 더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뒤차가 70, 앞차 30이래요. 지난번에도 투표했었는데요.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0%였어요. 며칠 전에 했었어요. 오늘은 94%, 지난번에는 90%. 저는 적어도 앞차가 50% 이상이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보험사는 뒤에서 받았으니까 뒤차가 무조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유튜브 지난번에 잘 봤습니다. 네, 이거 소송하라고 그랬죠. 제가 소송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 무조건 뒤차가 잘못이라는 거, 저 말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변호사님, 소송을 진행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똑같아요. 꼭 제가 소송하시라고 그러면 소송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요? 소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했다가 알아들으시겠어요? 사법연수원 2년 다녀야 되고요. 사법시험 공부해도 요새 로스쿨 법학 적성 시험 그거 합격한 다음에 로스쿨 3년 나오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합격. 최소한 5년 정도는 필요한데 그래야 애기 변호사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제가 소송을 어떻게 설명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 진짜 답변 못 드립니다. 같은 보험사가 아니면 우리 보험사한테 소송해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럼 어차피 우리 보험사 알아서 할 거예요. 만약 질문자가 많이 다치셨다면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끼리 소송은 제가 못 도와드려요. 예를 들어서 삼성 대 현대다. 근데 삼성에 제가 도와드렸다. 그럼 앞으로 저는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했을 때 저는 한 변호사 삼성 지난번에 삼성 변호사 했었잖아. 그럼 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마켓 시어가 크지 않은 조그만 보험사다. 그렇더라도 거기 거 한번 맡으면 저는 앞으로는 거기 못해요. 피해자들이 그 보험사 상대랑 못해요. 그래서 저는 보험사끼리 사는 구상금 소송 이거 절대 못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같은 보험사래요. 보험사가 알아서 해줄 거라 그러는데 같은 보험사래요. 같은 보험사 소송도 못한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수리비 얼마인가요? 본인은 어디를 얼마나 다쳤나요? 과실이 70대 31대와 저는 최소한 50대 50이라는 의견이니까 액수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수리비 아직 수리 중입니다. 아직 수리 전에 확인해야 되고요. 목, 어깨, 허리, 골반, 손목, 발목입니다. 부러진 데는 없어요. 그런 진단 2주나 3주예요. 입원도 얼마 안 해요. 입원해봤자 한 2주 있으면 퇴원하라고 그래요. 장애도 없어요. 근데 이 소송할 수 있을까요? 내가 71대랑 50대 50 내지 상대가 더 잘못했을 때랑 금액 따질 수 없대요. 아직 모르죠. 필요한 서류 알려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소송 도와달래요.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 보험사 이 파란 책, 과실기준표, 이 표, 이거대로 파란 책대로 그래서 과실 비율이 결정되는 거 이건 아니다. 뒤에서 받았으면 무조건 뒤차 잘못이다. 이건 아니다. 보다 더 합리적인, 좀 더 합리적인 결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송 비용 기본적으로 3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나홀로 소송해 보세요. 나홀로 소송하시면은 제가 이곳을 통해서 스스로 닦으면서 도와드릴게요. 제가 소장도 검토해드리고요. 준비서면도 검토해드려요.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근데 처음부터 알려달라는 건 이제 못 도와드려요. 소송 준비 서류 알려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뭐하러 300만 원 이상 들여서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 바빠요.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사건들 진짜 나홀로 소송하시더라도 실수만 안 하시면 변호사 선임하는 것과 결과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몇 대 몇만 하는 거잖아요. 사망사고, 식물인간 사지마비는 과실 비율도 따져야죠. 소득도 따져야 되죠. 또 기타 연금 따져야 되죠. 산재랑 경합될 때 따져야 되죠. 또 상속 포기 이런 문제도 있어. 한정 승인도 있지. 여러 가지가 따질 때가 있어요. 또 기왕증도 문제되죠. 개호인 숫자가 한 사람이냐 1.5인이냐도 따져지죠. 여명도 따져지죠. 향후 출입이 적정성도 따져지죠. 건강보험가입 문제도 따져지죠. 문제되는 게 많아요. 그거는 혼자서 못해요. 이거는 오로지 몇 대 몇만 하는 거잖아요. 몇 대 몇만. 아주 쉽잖아요. 보험사에서 끝까지 시대 30 주장한다면 저는 패소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상대가 30%밖에 잘못 안 했다고요? 그리고 설령 패소하더라도 몇 푼 안 돼요. 수리비 몇 푼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 다친 것까지 가면은요, 다친 것까지 따지게 되면은 위자료가 있기 때문에 손해 안 봐요. 나홀로 소송하실 때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저희가 맡아서 도와드리는 것보다 나홀로 소송 방법 알려드리는 게 더 복잡하고 힘들어요. 직접 하세요. 다 알려드렸잖아요. 아니면 동네 변호사한테 맡기세요. 동네 변호사한테 한 변호사가 유튜브에 설명하고 그거 보고 그대로 해달라고 그러세요. 참고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건 뭐냐면요. 예전에 경화시의 소송 일기에서 그때는 제가 3,100만 원 청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다 나중에 줄이라고 그랬어요. 왜? 3천만 원까지는 소액 속성이에요. 소액. 그럼 판사가 대충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충이라는 표현이 좀 저가지만은 그러나 판사가요. 판결 이유를 안 써요. 판결 이유 없이 왜 그런지 모르겠냐. 몇 대 몇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 걸 판단받으려고 그러면 소액 사건이 아니고 단독 사건으로 가야 돼요. 단독으로 하려면 3천만 원부터 넘어야 돼요. 그래서 3,100만 원 청구하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내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면 수리비 200만 원, 렌터카 비용 그 정도만 청구하세요. 다쳤으면 위자료 조금 더, 위자료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그만큼만 청구하세요. 왜 그럴까요? 청구 취지, 청구 금액을 좀 줄이려고 그러면 상대가 동의해줘야 되는데 요새는 동의를 안 해줘요. 보험사들이. 예전에 동의해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동의를 안 해줘요.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판결까지 갔을 때 소송 비용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변호사 선임비를 1,000만 원 줬어요. 1,000만 원 다 인정받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내가 준 돈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어요. 대법원에 정한 기준대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300만 원 주면 3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대법원 기준이 500만 원인데 내가 1,000만 원 줬어요. 그럼 5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내가 준 거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른다. 다만 최소한 30만 원이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 20만 원짜리도 무조건 30만 원 기본으로 변호사 선임비는 기본이 30만 원이라는 게 아무리 적어도 그 동네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 표를 보겠습니다. 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별표. 2천만 원까지는 10%. 2천만 원 청구해도 2천만 원 다 이겼다. 그럼 변호사 비용 200만 원 인정돼요. 또 5천만 원까지는 2천만 원까지는 200만 원, 그 후는 8%예요. 그래서 5천만 원 하면 얼마일까요? 38, 24 합치면 440만 원. 100% 이기면 다 받는 거예요. 5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까지는 6%예요. 6, 5, 30. 그게 740만 원 되는 거예요. 740만 원. 만약에 5억 원까지다. 5억 원 청구해서 다 이기면 1,3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3천만 원 청구했다. 3,100만 원 청구했다. 그럼 얼마인가요? 3,100만 원이면은 그러면은 2천만 원까지는 200만 원이죠? 플러스 1,100만 원에 대해서 8%, 88만 원. 288만 원이 되는 거예요.
3,100만 원 청구해서 내가 다 이기면 288만 원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겨우 3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9대 1이 되는 거예요. 9대 1이 되면은 288만 원 중에서 10%는 받고 90%는 줘야 돼요. 즉 3,100만 원 청구했는데 겨우 300만 원 이기면 내가 10% 이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소송 비용 분담이 피고가 10%, 원고가 90%. 이렇게 되면은 3,100만 원 청구했는데 수리비가 얼마 안 나와서 그래서 겨우 10% 이겼다. 그러면 280만 원의 10%는 내가 받아올 수 있지만 90%는 줘야 돼요. 근데 또 내가 변호사 없이 나 혼자 했으면은 난 또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럼 90%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변호사 있었다. 상대도 변호사 있었다. 그러면 결국 90%도 줘야 되고 10% 받으니까 80%. 288만 원 곱하기 80%. 이만큼 상대한테 줘야 돼요. 얼마예요? 계산해 보면은 288 곱하기 0.8은 230만 원 4천 원. 230만 4천 원. 내가 이기고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는 경아씨 소송 일기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이길 만큼만 청구하라고, 이길 만큼만. 그래서 경아씨 지난번에 한 230만 원 물어줬어요. 소송비용 100% 이기고도 100병으로 이기고도 물어줬어요. 제가 그 돈 제가 다 대드렸어요. 제가 소송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3,100만 청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나홀로 소송에 사무실에 오셔갖고 출연료, 방송 출연료로 그리고 나중에 한번 또 특집도 한번 그때 오세요. 제가 다 대드렸어요. 그 큰 보험사 때 나홀로 소송에 100대0으로 이겼는데 보험사 끝까지 죽어도 80대 20이라고 그랬어요. 이기고도 소송비용 물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홀로 소송하실 때요. 내 차의 수리비 그리고 내가 입원해서 치료받고 그리고 고통받은 거에 대한 위자료 그만큼만 청구하세요. 소액 사건이라도 괜찮습니다. 단독으로 가려다가 나중에 경아씨 그때 소송비용 제가 물어주면서요. 아이고 얼마나 진짜 그러나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소송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어떻게 하긴요. 소송은 소장 쓰고요. 소장 써서 거기다가 증거 붙이고요. 그래서 법원에 제출하시고요. 법원에 제출하면 나중에 거기서 상대편에 답변서가 올 거고요. 답변서 받으시면 거기다가 준비서면 또 써서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형사기록 갖다 신청해서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판사가 오라고 그러면은 법원에 한번 가셔야 되고요. 법원에 가면 판사가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고서 또 나중에 화해 공개 결정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할 거고요. 화해 공개 결정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이의 신청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판사가 한 번 더 재판하자 그러면 그때도 준비서면 한 번 더 써내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판사 판결 나오고요.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요? 그래서 좀 찾아보세요. 300만 원의 비용 그것을 들여서 봐야 내가 3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인정되는 건요 겨우 30만 원 또는 50만 원밖에 인정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조건 손해예요. 소송하면은 변호사 선임하면은 그 변호사 비용 못 받아요. 왜? 수리비가 500만 원 나왔다. 그럼 500만 원에 10% 얼마예요? 50만 원이잖아요. 100% 다 이기더라도. 그런데 500만 원 중에서 내 과실이 50%다. 그럼 반밖에 못 이기잖아요. 그럼 퉁치잖아요. 그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어디서 건질 거예요? 민사소송은 훈장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사는 돈이에요. 소송에서 남는 게 있어야 소송을 하죠. 남는 게 없는데 왜 소송을 하려고 그러세요? 왜 한 변호사한테 맡기려고 그러세요? 소송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홀로 소송하시면 제가 도와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송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본인이 좀 공부를 하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소장 어떻게 쓰는지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요, 소송에 대해서 소송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저한테 하지 마세요. 소송은 어떻게 하긴요. 모르면 본인이 연구하셔야죠. 소송하세요? 이거는 소송하세요? 보험사에서 보험사가 7대3이라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걸 극복하려면 소송 방법밖에 없습니다. 같은 보험사는 소송을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보험사가 다르면은 억울해 하면서 해볼 수 있지만 같은 보험사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하세요. 소송하세요까지는 제가 설명드리지만 소송은 이렇게 하세요? 아유, 제가 맡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언제 그걸 갖다 이해도 못 하시는 언제 그걸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소송하기로 해서 본인이 공부해서 하세요. 아니면은 젊은 변호사분들한테 50만 원에 또는 100만 원에 또 해줄 분들이 계시다고요. 젊은 분들은. 어려운 소송이 아니니까요. 그분들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아이고 한 변호사하고 젊은 변호사 다르잖아요. 제가 다 얘기해놨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갖고 주장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소송이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본인한테 왜 손해보는 소송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거 갖고 와서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고요. 시간이 도저히 안 되면 젊은 변호사분들, 동네 변호사분들, 그분들한테 100만 원만 주고서도 충분히 맡아서 할 분들이 계시다고요. 저한테 300만 원 주시더라도 저는 안 맡고 싶어 하는 이유를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더 중요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작아서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소송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배꼽이 더 커지는데 그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나 홀로 소송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린다 그러잖아요. 여기다 써서 소장 올려보세요. 어서 찾아갖고 공부하셔갖고 그럼 제가 검토해 드릴게요. 나중에 소장을 하다 샘플 소장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되겠네. 제가 소장 만들어서 이번 설날 연휴 때요. 일요일날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 제출하고 그 다음에 증거 제출하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답변서 오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준비서는 한번 써내고 그러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내고 소송하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왜 끝까지 우겨? 한 변호사 뭐라 그러면 콧방구 낀다고요, 보험사가? 그 콧방구를 반송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건 그건 소송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본인이 해서 조그만 실수가 있더라도 크게 왔다 갔다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는 진짜 경험 많은 전문가가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수리비 얼마 딱 나왔죠? 몇 대 몇만 따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굳이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서 본인이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전자소송은 법원에도 몇 번 안 가도 돼요. 본인이 나홀로 소송 하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홈페이지 이름이 스스로 하시라고 해서 스스로.com입니다. 스스로.